목판 위를 분주히 움직이는 손. 수백 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탄생되는 작업, 판화입니다. 강동석 작가의 칼날은 묵묵히 시간을 새겨나갑니다. 완전히 노동이에요. 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몸이 힘든 만큼 우리 어떤 마음이나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그 노동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갖다가 극복하고 나면 굉장한 어떤 신선한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쾌감을 느낄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고단한 노동의 시간은 판화 작품이 되어 우리와 마주하는데요. 때로는 명사의 얼굴이 되어 시대의 울림을 전하고, 때로는 감추고픈 내면의 얼굴로 비뚤어진 욕망을 비추기도 합니다. 강동석 작가가 새기는 목판 위의 다양한 얼굴들,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자리한 강동석 작가의 작업실. 그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입니다. 오늘따라 칼을 고르는 손길이 신중한데요. 100호 가까이 되는 대형 작품이 긴 작업 시간을 거친 뒤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정도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목판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일반 고무판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 목판은 나름대로 어떤 판각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드로잉하는데도 거의 한 달? 그리고 판각하는데도 한 달.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작업을 한다는 게. 하루에 꼬박 10시간씩 오랫동안 공들이는 판각 작업. 파내는 부분의 깊이와 면적에 따라 잉크를 바른 뒤 찍어냈을 때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칼을 통해 목판에 전하는 미세한 힘 조절에 작가는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지금 이건 세모칼인데 이 세모칼은 우리가 어떤 섬세한 어떤 부분을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크기 때문에 깊이가 들어가요. 그 깊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찍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런 넓은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이목구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작은 삼각칼로 진짜 신중해서 이렇게 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그런 용도이고 요거는 이제 넓은 면이거든요. 이 편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팜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 판 터치 자체가 질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각 칼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잘 혼합해서 사용할 때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직 칼과 작가만이 나누는 끈질긴 침묵의 대화. 파면 팔수록 머릿속의 잡념은 사라지고 오롯이 작품에 집중하게 됩니다. 판각할 때 이 나무를 이게 파잖아요. 그럼 싹싹 이렇게 파지는 어떤 소리와 또 우리 삼각칼을 사용할 때 어떤 깊이가 파이면서 선명하게 나타날 때, 그리고 꼼꼼한 어떤 이런 작은 칼을 사용했을 때 어떤 표현되는 조그만 하나의 이미지들이 표출될 때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시간이 이 판각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게 이 판각 작업이 아닌가. 그 정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판각 작업을 끝내고 이제 잉크를 바를 차례. 잉킹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곱게 하기 때문에. 원판에 잉크가 뭉치지 않고 고루 스밀 수 있도록 꼼꼼히 바릅니다. 미리 바탕을 찍어둔 종이를 덮고 5분 정도 발로 꾹꾹 밟아주는데요.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작가만의 방식입니다.
밟아주면 뭐가 되냐면 한지거든요. 이게 이압 한지인데 이게 장지인데 엠버가 생겨요. 우리가 프레스기에서는 엠버가 잘 안 생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압을 발로서 꾹꾹 밟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엠버싱이 생기거든요. 그럼 작은 미세한 입체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질감이라는 느낌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죠. 손끝에서 발끝으로 단 하나의 기기도 사용하지 않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완성한 판화 작품. 강동석 작가가 말한 판화는 노동과도 같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데요. 인고의 시간은 비운의 삶을 살았던 천재화가 이중섭의 얼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어떤 삶이죠. 그러니까는 가족과 거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별, 그리고 그리움. 그분이 표현한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떨어져 사시면서의 어떤 고독감, 그걸 갖다가 예술로서 표현하신 굉장히 뭐랄까 숭고한 정신을 지금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큰 작가가 아니신가. 그래서 그 어떤 정신을 제가 지금도 받들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나 위인들의 얼굴 연작. 고통받지만 순수한 예술가의 영혼과 끝없이 해답을 찾는 철학자들의 삶은 작가에게 무한한 영감으로 다가왔는데요. 위인 연작을 통해 판화는 작품을 넘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임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동석 작가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동구에 자리한 이중섭 문화거리.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이렇게 혼자서 그림 그리다 하다 보면은 힘들고 누군가 의뢰도 받고 싶은데 그때 되면 선생님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안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부산 곳곳에 남겨진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고 살피는 시간을 갖는데요. 작업하면서 지친 심신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근육 봐라. 동세, 힘, 에너지 그 자체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힘있게 드로잉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 또 예리네요. 본래는 서양화를 전공했던 강동석 작가. 초창기에 익힌 회화적 감각은 판화 작업에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화가로서 붓을 갖다 놓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돌아가신 작가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셨다는데요. 시장통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물에서 느낀 찰나의 감정을 순식간에 스케치합니다. 이중섭 거리 오면은요, 하여튼 이 동네에 이렇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떤 그분들의 어떤 얼굴을 보면은 삶의 어떤 예안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가 주름이라든가 그 약간 저 시간을 초월한 듯한 그 눈빛, 거기에서 저한테는 어떤 뭔가가 강하게 어필이 되죠. 느낌이 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인간에 관한 탐구. 그는 신체 중에서도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행복한 얼굴이 아닌 감추고픈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그 한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웃음이라든가 기쁨, 희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고독, 허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걸 갖다 숨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르소나라든가 어떤 이중성, 양면성, 그 성격이 어떤 이분화된 그런 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죠. 공허한 눈, 무표정한 얼굴에 페르소나 연작.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본성을 숨긴 채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비틀어진 인간관계를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똑같은 얼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지 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 오후 외출에서 돌아온 강동석 작가가 커다란 목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하나 싶었는데 준비해온 도구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전에 그려진 자신의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는데요. 이 모든 게 작가만의 드로잉 방법을 위해서랍니다. 제 드로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붓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자연에서 아니면 제 주위에서 있는 어떤 물건들을 사용해요. 굉장한 우연을 갖다가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림이 굉장한 신선하고 굉장한 어떤 스케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옮길 이미지가 결정됐다면 이제 거리낄 게 없습니다. 펜 대신 먹물을 뿌려서 인물의 윤곽을 잡아내는데요. 이번엔 대걸레가 등장했네요. 작가가 주변에서 구해온 다양한 도구들은 드로잉에 개성과 우연성을 더합니다. 자, 이 대나무 잎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세밀해서 가는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그리는데 이게 굉장히 선이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머리카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대나무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드보드지를 갖다가 잘라서 사람의 얼굴들을 주름이라든가 명암을 표현하는 데 좋고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낯선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까다로운 작업.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체에 느껴지는 어떤 힘이라든가 그 자연스러움,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원하는 거죠. 네. 완성된 작가만의 독특한 드로잉. 이런 열정과 도전 정신은 그를 판화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게 이상의 어떤 날개와 그 이카루스라는 어떤 비상의 허무의 꿈, 그 자체의 매력을 느껴갖고 새라는 시리즈로 작품을 했었어요. 그 작품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시미지신인 어떤 동물들을 갖다가 해학적으로 재밌게 표현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굉장히 노력했죠. 회화로 미술에 첫 발을 들였지만 흑백의 강렬함에 매료돼 판화로 전공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까지 수상한 강동석 작가. 의인화시킨 동물로 사회를 풍자한 12간지 연작.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얼굴 연작까지 꾸준히 선보이며 부산 판화계의 대들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재가 계셔? 형님 오셨네.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시간 내려 와줘서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 작업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동석 작가의 친한 지인인데요. 10여 년 전 전시장에서 작가의 작품을 우연히 본 뒤 첫눈에 반해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늘 작품에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작가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나는 이것도 뭐 굉장히 뭐 궁금해요. 이 오데아이를 보면 오데아이가 뭐 본래 그렇듯이 눈 색깔이 다르잖아. 네, 눈 색깔이 맞아요. 다르죠. 거기서 네. 착안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맞아요. 선과 예, 예, 악, 정의와 불의 같은 이런 이면성을 표현해보고자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게 이 작품을 내가 봤을 때 느낀 감성이 좋았어요. 강동석 작가의 오랜 펜은 진심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뇌하고 고통하고 누군가에게 핍박받고 한다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고발하고 나타내고 하는 쪽이 전체 작품을 갖다 끌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 늘 약자 편에 서서 그런 쪽으로 세상을 갖다 보려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작가라서 저는 그런 점을 제일 좋아합니다. 며칠 뒤 강동석 작가가 한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맞이해 주셔가지고. 어때요, 선생님? 요새 작업은 괜찮으세요? 예, 목파나 단색. 부산 1세대 원로 판화가 서상환 작가인데요. 50년째 왕성한 활동 중인 선배의 작품은 후배에게 늘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두 부부상을 남편과 아내 그렇게 보여. 둘이가 쉽게 말하면 기원하는 그런 도상입니다. 기원. 여자는 손 있죠. 하고 입으로 둥글 거리면서 기원하고 있고 남자는 지금 좌우로 이렇게 부득부득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도상인데 부부가 둘이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하나를 추구하고 있는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작가는 만나면 늘 판화의 시대를 추억합니다. 80이 넘은 고령의 작가도 가슴 뛰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두 사람은 판화의 분기였던 80년대 작품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이 부분이 떠 있는데 이 힘을 보세요. 북채를 잡고 있는 이 힘하고. 그러니까 유신 시대잖아요. 이때 당시가. 그 오윤 선생님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때가 그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깨어나라는 식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우리 모두가 민주화에 동참하자. 어떤 개념의 어떤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판화는 시대의 뜨거운 목소리였죠. 그 대중들하고 그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뭘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어떤 사건을 알리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거로 해서 판을 잘 활용했어요. 맞아요. 예. 지금은 그 기능들이 SNS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타 매체들이 다 점령을 했잖아요.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다음에 판화가 쓸 데가 어디냐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들어온 어떤 길목에 되지 않았나. 그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미술계 중심에서 조금 비껴 서 있는 판화의 현실. 부산 판화계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 대중과의 어떤 그 연관성을 갖다가 폭넓게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어떤 그 대화 매거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대중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적인 데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밤 강동석 작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조각칼 대신 물감을 챙기는데요.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작가는 오늘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게 어떤 감정이라는가 이렇게 크게 느낌이 왔을 때 바로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이렇게 물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짠 물감을 밑그림도 없이 오직 머릿속의 이미지에만 의지해서 완성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붓은 쓰지 않고 오직 손만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물감의 어떤 번짐이라든가
엉켜 있는 거 그런 상황을 갖다가 형태를 갖다 만드는데 이 손만큼 이제 더 직설적 표현하기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어떤 붓을 갖다가 쓴다 할 때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손은 바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 어떤 느낌, 우리 손톱이라든가 손면이라든가 모든 것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무수히 반복하고 인내하는 목판화 작업과는 달리 작가의 내면을 그대로 쏟아내는 회화 작업은 작가에게 깨달음이 되는데요. 오늘은 10개의 손가락이 과연 어떤 얼굴을 탄생시켰을까요? 오늘은 상당히 뭔가 격하고 심리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은 하나의 인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면서 저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의 한 부분이 그림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 아, 내 속에는 또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만족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고 기록으로서 남기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림이 완성되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데요. 개인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맨날 그리는 한 장을 갖다가 하루하루 항상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느낌과 제 감정에 섞인 그 감상적인 어떤 얘기들까지 덧붙여서 올리는 거죠. 그렇게 그린 그림과 글이 벌써 5년째 1,800장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매일 빠지지 않고 올리다 보니 그의 작업을 기다리는 이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쓰는 걸까요? 60이 넘어도 계속되는 불확실한 싸움과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움츠려들어 무기력해져가는 자신을 보며 내가 얼마나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며 싫어하는지, 오늘같이 10분도 안 되어 끝내준 면술에게 작은 자유와 행복을 느낀다. 대중매체나 공연으로 그 앞에 직접 선 종합예술과 달리 울타리한 어둠에서 자기의식으로 움츠려 사는 개인주의 화가가 언젠가 좋은 컨텐츠가 되어 대중력 예술로 부화하기를 꿈꿔본다라고 오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색상은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괴한 얼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자아와 자유를 꿈꾸는 또 하나의 자아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매일 변하는 작품 속 얼굴을 통해 작가는 내면의 욕망과 마주합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작업실이 북적입니다. 강동석 작가의 제자들인데요. 곧 있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품할 작품을 작가가 직접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 그냥 가까운 데를 갖다가 정밀하게 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 힘의 밀기와 절제할 때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작가는 몇 해 전부터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부산 판화의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 판화의 부흥을 꿈꾸는 강동석 작가의 염원이 느껴집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해놓은 많은 목판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갖다가 현대성과 대중성이 확보된 실크 스크린 작업으로 해서 앞으로 전시할 계획이고요. 곧 있을 10월 달에 아트페어에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관람객들을 갖다가 맞이하고 싶습니다. 칼끝에서 완성된 다양한 얼굴들.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집중한 작품들인데요. 뜨거운 열정으로 부산 판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강동석 작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